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백테스트 최신 버전 활용법 설명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함에 앞서 제가 이미 같은 영상을 6번을 제작을 하다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7번째 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 3시까지 하다가 뻥나고 오늘 다시 하다가 마지막에 6번째 어떤 뻑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제 방 유닛에 문을 청소하시는 분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갔어요. 이미 제작이 거의 다 끝나가는 직전에. 그런데 청소를 해야 된다고. 아니 청소를 부른 적이 없는데 청소를 한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갔습니다. 와 정말 지금 7번째 같은 내용 제작하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이거 제작하고 퇴근을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세팅을 추천 로직 21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추천 로직 21번입니다. 자, 여기서 나의 로직을 제가 이 앞단에 다 같은 내용 하다가 지금 이제 다 뻥난 거였죠. 자, 행운의 70번. 네, 70번에다가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저장할까? 7번째. 자, 7번째 강의라고 네,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천 로직은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 21번을 한 건 소형주가 이제 들어간 로직이라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로직 비교가 있습니다. 로직 비교는 현재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로직을 턴어라운드의 기적 요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비교를 할 때 현재 세팅되어 있는 로직은 기본 로직입니다. 자, 백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얘는 25%, 턴어라운드 40%. 와, 대박이네요. 근데 MDD가 마이너스 70%.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는 기본 로직은 MDD가 53. 네, 이 정도 되고 히스토리 같은 경우, 히스토리 보기 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상관관계는 1에 가까울수록 두 개의 로직이 비슷하게 움직였다. 네,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였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웠거나 1보다 0에 가깝거나 이런 식으로 될 때 좀 분산했을 때 좀 좋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 종목, 매도 종목 나오고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겼을 때 지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 로직과 비교 로직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로직 복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직 복사. 현재 세팅되어 있는 로직을 71번에다가 한번 가볼게요. 71번. 네, 여기에다가 복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복사. 그러면 71번으로 가면 똑같이, 여기 71번째죠.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네, 뜹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됐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좋죠? 자, 매매 방식은 선택을 월간부터 시즌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간은 월간마다 돌린다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기는 분기 한 번씩 매매한다. 그리고 반기는 1분기, 3분기에 한 번씩 매매하는 거나 2분기, 4분기에 매매하는 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연간은 3월 말 기준에 1년에 한 번씩 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시즌제는 11월 말에서 사서 5월 말이나 4월 말에 파는 거를 가정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시즌제라고 하고 이때 이제 수익률이 과거에 백테스트 기준으로는 좋았다 라는 걸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 분기. 분기 중에 4분기를 홀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라고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요. 이 4분기는 세팅이 3월 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아예 패스하고 1분기, 2분기, 3분기만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백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기라고 하면 이렇게 4분기를 1, 2, 3, 4분기 전체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4월 말 백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자, 마우스 가까이 가져다 대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4분기의 실제 데이터는 4월 초가 되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3월 말을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하게 되면 미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백테스트 수익률 자체가 약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걸 우리 미래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래 걸 정보를 땡겨온 거 아니냐, 잘못됐다 라는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거에 따라서 4분기를 4월 말 백테스트도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넣어둔 겁니다.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면 4분기 4월 말 백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4분기 데이터가 4월 초에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러면 실제와 가장 유사한 거는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게 유사할까요? 아니면 4월 말을 기준으로 잡은 게 유사할까요? 아마 현실성에 가까운 것은 3월 말을 기준으로 잡은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말 기준 백테스트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테스트 기간은 20년으로 최대고요. 기간 설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 개수는 20개 이상 했을 때 그래도 분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고 한 종목이 상폐당하거나 그랬을 때 손실률도 적지 않겠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이 40개에서 50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 때 이제 수수료하고 슬리피지까지 같이 계산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 1.5% 정도면 매도 수수료로 슬리피지랑 실제 발생되는 비용, 증권사에서 먹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1.5%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은 우리가 중간중간 소형주 같은 경우에 거래 정지 이슈가 있어요. 거래가 정지가 됐을 때 다시 풀리거나 혹은 상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거래 정지가 돼서 다시 풀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손실 처리율을 20%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좋은 상패 추정 손실 처리율, 이건 좋은 상패예요. 회사가 사라지긴 하는데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서 좋은 상패, 주가 올라서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손실 처리율은 빵으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두었고요. 나쁜 상패 추정 손실률은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혹은 적자 지속으로 인해서 상폐가 되는 케이스,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끝납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손실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100%. 걔는 진짜 100%로 처리하는 게 맞죠? 합리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죠? 한국 거 지금 양도소득세 없잖아요. 미국이나 해외 주식은 있습니다. 자, 배당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100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배당금을 아예 안 받는다. 나 배당금 수령 안 했어. 라고 가정한 거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16 정도 두는 게 좀 현실적이죠. 네. 16을 세팅을 하면 배당 소득세를 16% 정도 뗀다. 그걸 언제? 3월 말에 배당금 받고 3월 말에 배당 소득세 뗀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최대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백테스트 자료, 로 데이터를, 배당 쪽에 데이터를 한국 거, 미국 거 뭐 해가지고 글로벌 다 뿌려봤는데, 한국 거도 상폐된 회사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1000%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까서 보니까 걔 올이었어요. 미국 거 봤더니만 2000% 이상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걔도 까서 봤더니만 오류였어요.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데이터가.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보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배당 수익률을 100이라고 해뒀어요. 저희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놓친 게 있더라도 최대 배당이 100%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 30이나 50% 정도, 나는 그 이상은 배당 소득 이게 말이 되냐, 안정 안 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미국 사례를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110%인가 105%인가 뭐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실제더라고요.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다 일일이 까가지고 찾아봤는데 실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한 30, 50%뭐 이 정도 둘 수 있겠죠. 100으로 둬도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정값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세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69, 12, 358, 11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이 11월 7일이에요. 25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17일쯤 되게 되면 실적하고 재무 데이터가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그날 밤 자료를 보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8월 말이랑 가깝죠? 여기에는 9월 말이잖아요. 훨씬 더 멀죠? 그럼 358, 11이 좀 더 현실적인 데이터가 반영된 시점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369, 11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이거는 가끔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를 할 경우에 지금 11월 17일 날 보통 데이터가 나오지만 11월 말까지 혹은 12월 초 정도까지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케이스는 작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좀 더 보수적인 부분을 적용한 게 369, 10이고, 통상적으로 358, 11 정도 쓰시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358, 11을 쓰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 시장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택할 수 있고요. 기타 종목 필터로 관리 종목을 포함하느냐, 불성실 공시를 포함하느냐 체크하면 포함하는 거고요. 저는 체크박스 체크 안 합니다. 이런 애들 가능하면 걸러내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손절 익절이 있습니다. 손절 익절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익절을 100이다 넣게 되면, 자, 손절 익절의 경우는 100을 예를 들어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익절이 100%를 월간 히스토리에서도 보이고 구간 히스토리에서도 보입니다. 월간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월간 전략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걸 수익률을 100% 익절을 가정한 거고요. 분기를 돌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간 히스토리, 분기 히스토리 다 두 개를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분기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익절이 분기로 적용된 100%, 월간 히스토리는 월간 100%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직관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손절. 우리가 흔히 손절 같은 경우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손절을 적용했더니 수익률이 다 깨집니다. 네, 수익률 깨지는 게 처참해요. 특히 손절이 작으면 수치가 10%, 20% 이런 식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률이 깨지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손절 같은 경우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손절할 거면 자산 배분을 하거나 경제 지표를 써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 익절은 참고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업종입니다. 업종은 여러 가지 업종, 내가 원하는 업종만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중국 기업 리츠, 스펙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목 여기 있죠. 자, 이거 한번 백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띠리링 띵띵띵 백테스트가 돌아갑니다.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쵸? 자, 백테스트 됐나요? 됐습니다. 자, 백테스트 수익률 보시면 연평균 수익률 36%, MDD 44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최근 1년, 최근 3년 개판이죠. 최근 5년까지 완전 싹쓸이 개판입니다. 수익률 안 좋아요. 왜? 소형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의 종목, 이 도대체 오늘의 종목이 뭐야? 오늘의 종목은 여기 백테스트를 돌렸을 때 나오죠. 지금 당장 매수할 기업입니다. 지금 시점. 이 로직을 돌렸을 때 지금 당장 매수할 기업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매수할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뭐냐?
오늘의 종목이 실적 업데이트가 80% 이상 됐을 때, 자, 지금 시기가 25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17일 밤자료가 되게 되면 실적 발표랑 그리고 핵심 재무 데이터까지 다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80% 이상 실적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종목을 오늘 당장 살 기업, 오늘의 종목을 매수할 때 실적 발표 1회만 된 거, 즉 실적 발표가 된 기업만 적용하겠다. 아니면 실적 발표랑 핵심 재무 데이터까지 같이 발표된 기업. 여기서 핵심 재무 데이터라고 한다면 자기 자본 그리고 뭐 영업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까지 된 케이스를 다 적용하겠다. 혹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전 종목 적용하겠다. 실적 업데이트 안 된 것까지도 나는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실적 발표 1만 적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컨트의 경우는 거의 11월 17일쯤 되게 되면 실적 발표 마감일 다음 밤자료에 보통 통상적으로 실적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가 거의 싸그리 다 업데이트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고 오늘의 종목을 봤을 때, 오늘 당장 매수할 종목들이죠. 이걸 봤을 때 하기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경제지표 해칭 설정이 있어요.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한번 우리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항목은 경제지표 엄청 많고요. 여기 더블 클릭 누르면 항목 엄청 많습니다. 모든 경제지표의 모든 항목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경제지표의 항목들은 필터 기능만 적용이 돼요. 필터 해가지고 해칭하고 주식 비중을 없애는 거, 그것만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주가 등부터 밑에 나만의 항목까지는 실질적인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여기 점수랑 필터 모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경제지표의 항목 하나 가지고 우리 해칭 설정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 일드갭. 자, 수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 딱 검색하니까 한국 수정 일드갭 나오죠? 클릭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최소값에 0을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최소값에 0을 세팅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수정 일드갭이 도대체 뭐냐? 일단 수정 일드갭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뺀 거예요.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수정 일드갭 값이 0, 양수, 0보다 높은 값이 되겠죠.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주식 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0보다 낮다, 0 이하다라고 하면 주식 팔고 채권을 사라는 신호입니다. 즉 최소값 0 이상일 때만 우린 주식 들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0 미만은 주식 다 팔고 현금화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런 부분이다. 그거를 해칭 설정을 자 한번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실제로 수정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0 미만으로 떨어지는 해가 딱 2달 있었어요. 2007년도 시장이 초고버블에 달했을 때 2007년 10월 11월에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주식 팔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딱 2007년 10월, 2007년 11월 딱 2달이죠. 그러면 구간 진입 2007년 10월, 청산 2007년 11월에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딱 2달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개박살 나는 거는 2008년이죠. 2008년 10월까지 엄청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를 구간 진입 시점부터 해칭 설정을 나는 이런 신호가, 위험 신호가 딱 뜨면 위험 신호가 뜬 시점부터 1년 동안은 나는 주식 안 가지고 있을 거야. 위험하니까. 그쵸? 그렇게 설정을 하고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개월 동안 구간 진입 2007년 10월에 진입했으니까 11월부터는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해칭 설정이 된 12개월 동안 2008년 10월까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백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돌려보니까 MDD는 조금 줄어들고 연평균 수익률 괜찮습니다. 특히 2008년도가 플러스가 나와요. 왜? 2007년 10월 말에 이제 해칭 신호가 뜬 거죠. 그리고 1년, 그로부터 1년인 2008년 10월까지 주식 싹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플러스가 날 수도 있구나. 아하!
이런 아이디어도 투자로서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경제지표, 주식지표, 경제지표의 금리지표까지는 이런 해칭을 위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수정 일드갭을 넣었지만 다른 항목들도 넣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수정 일드갭이 이렇게 버블일 경우에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주식 팔라는 신호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건데, 히스토리에서 2007년도 티어를 보시면 경제지표로 인해 매도 이렇게 뜨거든요. 혹은 한국 수정 일드갭이니까 경제지표 항목에 있습니다. 마우스를 쭉 내려보면 여기 한국 수정 일드갭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하락과 팝업에 0이라는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0이라는 숫자를 넣었다는 것은 0 미만이 되면 지금 25년 11월 6일 데이터가 한국 수정 일드갭이 4.8이거든요. 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신호가 떠서 팝업이 뜹니다. 컴퓨터 키고 이제 그 퀀트킹 들어오면 팝업, 수정 일드갭이 0 미만이구나. 그럼 주식 팔까?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회원분들이 좀 더 쉽게 해칭 신호를 캐치하고 매매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세팅을 해둔 겁니다. 진짜 여기 이 안에 엄청난 아이디어들을 다 녹여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원분들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게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게끔 그런 툴을 만들고자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나만의 항목이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은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애널리스트 평가가 된 미래의 항목들을 가지고 보면 수익률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미래 수익률, 나만의 항목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8번 항목에다가 뭘 만드냐? 8번 항목에다가 짬뽕 컨센서스 증가율 이렇게 해서 항목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타입을 이걸로 제일 마지막에 걸로 설정을 하고요. 컨센서스 예상 매출액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B 그리고 곱하기 100 나누기 C죠. A는 해당월이고요. 컨센서스는 그 전에 거는 한 3개월 전에 있는 회사, 3개월 전에 예상 매출액, 1년 후 예상 매출액, 3개월 전. 그리고 지금의 예상 매출액. 그래서 3개월 전에 측정한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 측정한 예상 매출액의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자, 컨센서스 증가 이런 것들은 여기 점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100점 그냥 임의로 넣어보는 겁니다. 이런 걸 넣을 때는 시가총액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면 대형주만 하거나 여기 시총 필터를 지금 아까 하위 30%가 돼 있죠. 지금 필터를 푼 겁니다. 전체가 다 되게끔 사용 안 함으로 풀었어요. 이렇게 되면 컨센서스 있는 기업들이 리포트가 있는 기업들도 잡힐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보통.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래 대금의 경우는 억 단위가 1이고요. 1억, 1. 그리고 0.1은 1,00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팅을 1억 정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필터는 없앴고 여기에 짬뽕 컨센서스 증가율 점수를 100으로 그냥 두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나만 항목을 저희들이 이제 자체 가공을 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항목을. 그러다 보니까 백테스트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더라 라는 정도를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이 확 떨어지죠. 근데 최근 1년, 3년, 5년, 뭐지? 볼게요. 25년도 빵 터졌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코스피 대비로 초과 성과를 보면 이전에 작살났다가 최근에 그럼 나쁘지 않아요. 이럴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컨센서스가 들어가면
새로운 전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컨센서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름 신선하기도 하고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도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컨센서스가 들어간 전략들은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사고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항목 설정까지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쵸? 여기 나만의 항목은 내가 원하는 다양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짬뽕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뭐 다양한 항목들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 예상 매출액을 넣고 연환산 매출액을 넣게 되면 실질적인 매출액 대비로 1년 후 예상치 매출액까지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항목들을 만들어 가지고 넣고 찢고 뽑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아까 시가총액 필터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하위 30%고요. 상위 20%는 이렇게 하면 상위 20%가 됩니다. 80에서 100. 이게 상위 20%. 이렇게 하면 하위 30%가 되는 거죠. 자, 하위 30%로 다시 재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센 이거는 빼보겠습니다. 컨센 필요 없어. 다시 빼고. 자, 그리고 이번에 우측에 보시면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마우스 가까이 가져다 대면 설명이 나오고요. 자산 배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ETF로 과거 ETF가 그냥 ETF가 있고 보정이 있는데 보정은 최신 20년의 데이터가 어쨌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일일이 짜집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워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보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정된 걸 가지고 봐야 제대로 20년치가 나오는 거죠. 네, 최대한 현실적인 거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얘를 비중을 50으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왜냐면 주식 그냥 하면 MDD가 워낙 높으니까요. 채권 20, 금 20, 그리고 환율 10 이렇게 세팅하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 수정일드갭 이런 거 없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일드갭 따위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걸로. 자, 이제 진짜 이렇게 그냥 자산 배분, 경제지표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자산 배분만 해가지고 돌렸다라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이 이거는 기존에 있던 로직이고 기존에 있던 로직이 35% 정도 되고요. 자산 배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요렇구나. 자산 배분 수익률이 보세요. 최근 1년 18%, 최근 3년 7%, 최근 5년 10%, 최근 10년 12% 정도. MDD 마이너스 26%. 훅 떨어지죠. MDD가 20%대로. 연평균 수익률은 21%에 육박합니다. 나름 볼만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월간 수익률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월간 수익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월간 수익률 표로도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종합결과 히스토리, 그리고 자산 구간별 결과, 구간별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종합결과하고 그냥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분기나 반기, 연간, 시즌제의 경우에도 해당 구간까지 매월 말 자동으로 동일 비중으로 리밸런싱이 되게끔 해둔 거고요. 구간별 결과와 구간별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만 실질적인 백테스트를 한 걸로 진짜다. 구간별. 그러니까 분기나 반기, 연간, 시즌제는 구간별을 보는 게 실제 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종합결과는 35%, 35.5, 얘는 34%. 이게 더 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자산 배분 종합 결과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을 한 거고요. 그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MDD 같은 경우에도 차트로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시장 깨박살 날 때 MDD가 확실히 많이 줄죠. 그리고 여기 MDD도 시장 깨박살 나는데 보세요. 주식 퀀트 개박살 나죠. 혹은 코스피도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 자료는 15%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선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약간의 응용 버전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산 배분을 이게 코드 티거, ETF 티거거든요. 네, 코드 번호입니다. 261220 네이버 금융에서 치면 다 나옵니다. 혹은 증권사 HT에서 치면
다 나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식을 소형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 컨센서스 전략도 하나 그냥 대충 짬뽕을 해보겠습니다. 로직 추가를 해가지고 로직을 얘를 25, 얘를 25, 25, 25로 하고 아싸리 그냥 삼성전자까지 한번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까지 추가된 거예요. 삼성전자 비중을 5%로 두고 컨센서스 전략을 20%로 두고 소형주 전략을 25%, 그리고 채권 20%, 원자재, 금 20%, 환율 10%, 이런 식으로 두고 한번 우리가 돌려보겠습니다. 따랑. 자, 기존에 이제 주식 퀀트만 했을 때가 종합 결과 히스토리, 그리고 구간별 분기로 했을 때 아까 34% 나왔죠. 종합 결과랑 비교했을 때 1% 떨어졌고요. 요거는 이제 자산 배분. 자산 배분 했더니만 아까 요번에 조금 더 이제 이것저것 짬뽕 넣고 해봤더니만 연평균 수익률이 15%, 그리고 MDD가 25% 정도 나오고 최근 1년 32%, 최근 3년 17%, 최근 5년 13%이 정도 수익률이 되더라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MDD 같은 경우에도 아까보다 MDD가 조금 덜 떨어지는 느낌이죠. 네. 2008년도 25%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복원되고요. 그 이후로도 뭐 떨어졌다가 복원 빨리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더라. 그래서 참고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산 배분 월별 수익률표를 봤을 때 이제 이것의 결과치를 월별 수익률표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잘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로직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한번 넣고 짬뽕으로 돌려볼 수 있고, 매매 방식이나 재무 데이터 이런 것도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항목들도 점수랑 필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볼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본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한다고 하면 QOQ는 일단 다 빼버릴 것 같고요. QOQ를 빼고 그냥 얘들을 YY 데이터만 가지고 다 빼버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퍼도,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입니다. 실제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들은 퍼가 높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PBR만 가지고 점수를 가중치를 한번 줘볼게요. 아까랑 좀 어떻게 되는지 한 30점 두고 때려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어떤 식으로 나오냐 라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치가 나오겠죠. 아까 이제 주식 퀀트 35% 분기별로 봤을 때, 구간별로 봤을 때 34% 정도 나왔었죠.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더 떨어졌네. 더 떨어졌네요. 27%, 25%가 됐네요. 근데 볼까요? 수익이 왜 확 떨어졌지? 잠시만요. 띠링띠링 확 떨어졌네. 떨어졌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애들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요걸 응용해가지고 선생님만의 그런 로직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활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